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김진환입니다. 이번 도시문화랩 인 지역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시문화랩 사업이 조금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한 면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취지와 또 서울문화재단 입장에서도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도시문화랩은 저희 이번에 공모하는 인이라는 분야와 그 다음에 또 아웃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왜 하고 또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서울시의 청년시민회의라는 청년들이 직접 뭔가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째 운영했던 과정인데 거기에서 제안했던 제안이 아예 논의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문화랩 사업까지 이어진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안 같은 경우에는 예술 현장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들은 워낙에 이제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분께서 예술대학생이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워낙에 잘 알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예술대학생이더라도 아니면 뭐 20, 30대 청년 예술인들이 이런 다변화된 현장에 대해서 미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2021년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핵심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변화된 현장에 맞는 성장 과정을 조금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 스타 예술가로 가거나 뭐 진짜 학계에서 교수로 가거나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제일 정통적인 길에 대한 부분만이 뭔가 좀 보여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예술인들이 자기 현장에서 각자가 만들어가는 현장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그런 것들 각각이 또 이유나 재미, 의미들이 각각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술인들이 나에게 더 잘 맞는 현장들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길들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탐색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사업의 핵심 방향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뭐 전시, 공연, 뭐 출판 이런 식의 프로젝트보다는 사람에 대한 지원 자체를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예술인이 정말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현장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고 거기서 직접 하게 되는 일들은 그럼 자신이 직접 관계망을 형성하고 동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도시문화랩 인에서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가시적인 존재로 본인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일 경우에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월별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장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새로운 것들을 쌓아가는 과정에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이 지금 이제 각각의 청년 예술인들마다 상당히 너무나 사실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다르고 거기서 어쨌든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기본적인 진짜 내가 진짜 한 달에도 백몇십 시간을 알바로 쓰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 몇십 시간이라도 조금은 더 내 활동과 작업에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월별 활동비가 지급되는 짧은 기간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주실 수 있는 청년 예술인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에 다변화된 현장이다 보니 파트너 기관이 저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기관은 첫째로는 활동비를 통한 뭔가 어떤 시간이라는 자원의 확보 이외에도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이미 뭔가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함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다변화된 현장은 서울문화재단의 몇몇 담당자들이 전부 다 진짜 하나하나들을 잘 알고 거기서 그런 관계망들을 만들기란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서울문화재단보다도 훨씬 더 그런 청년예술인들과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전문화되고 더 잘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문화랩에는 인앤아웃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건이 인이고요. 그리고 또 아웃이라는 부분도 7월 달에 공모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인하고 아웃에서 어떤 청년예술인분들께서 어떤 데에 나는 지원해야 좋은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이란 요번에 공모하는 인이라는 분야는 부제로 지역에서라는 것들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7월에 공모하게 될 아웃이라는 분야는 학교나 장르 바깥에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조금 더 폭넓게 연령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웃이라는 부분은 29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조금은 더 이제 더 연령대로도 경력으로도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상을 하게 되고, 특히 아웃이라는 분야는 현재 예술대학에 재학하고 계신 재학생분들까지도 포함하는 이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인이라는 분야는 저희가 인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서울의 다양한 동네에서 청년예술인들이 가시화된 존재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 기관이나 멘토와도 한 명의 어떤 동등한 주체로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예술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후에도 여러 자치구들에서 강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럼 지역과 상호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는 더 적극적인 좀 의지를 갖고 있는 예술인 분들을 모집하고자 하고, 그리고 아웃이란 분야에서는 일단은 뭔가 지금 진짜 학교 바깥으로 나와 봤더니, 혹은 아직 학교 안에 있지만 학교 바깥으로 좀 탐색을 해보고 싶은 또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하고, 거기서 장르와 무관하다고 할 때 뭐 장르가 꼭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을 탐색을 정말로 한번 해보는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선배 창작자와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웃이라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청년예술인 분들께서도 뭔가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담보다도 저희가 이제 같이 하게 될 파트너 기관들이 운영하는 랩에 어느 정도 좀 의지를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39세 이하의 어느 정도 진짜 한 명의 그 존재로서 역할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 아예 진짜 연구나 실행 활동비 쪽으로 월 100만 원씩 5개월의 활동비가 지급된다면, 아웃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참가 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당장에 뭔가 나의 길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탐색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웃 분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난 지역이란 데서 서울의 각 동네에서 내가 뭔가 하나 역할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내 자리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인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번에 공모하는 이제 도시문화랩 인 지역에서 어떤 청년예술인들을 바라고 있는지, 또 뒤에 자치구들에서도 더 세부적인 내용들 주시겠지만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 볼 때도 공통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예술인의 지역성이 무엇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이 예술인들이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내 활동의 터전이면서도 또 하나 더 내 예술 작업이나 활동의 더 넓은 지평으로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지평으로서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터전이란 얘기는 좀 내가 이 안에서 동료도 찾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여러 생활의 장이자 활동의 장이자 작업의 장으로서 지역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나 아까 아웃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인에서는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들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이 파트너 기관으로서 자치구 문화재단들이 청년예술인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동료로서 또 바라봐 주시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시문화랩 인 지역에서 안에서 바라볼 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창작 1, 활동 1, 동료, 친구, 관계, 그리고 3까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느 쪽에 집중을 하든 더 정말로 폭넓게 다가가든 그 모든 것들을 조금 고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너무 큰 얘기들로만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이 도시문화랩인 지역에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2년간 유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형 청년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에는 지역 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 사업 영희로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왔고요. 이제 2020년 사업의 상세한 결과와 2019년도의 아카이빙북 같은 경우에 여기 써 있는 영희로.or.kr 이라는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조금 더 그럼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2020년, 2021년 올해 공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착각하시고 올해 참여하지 않는 뭐 자치문화재단 쪽에 뭔가를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큰 틀에서의 도시문화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시문화랩인 지역에서 담당자 오소진입니다. 아마 지금 사업 설명회를 보는 많은 분들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실 텐데요. 모쪼록 든든한 식사 시간 되시면서 편안하게 사업 설명회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청년 예술인분들이 본 지원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원사업에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예술 활동의 장을 넓혀갔는지 본 지원사업과 유사사업이라 할 수 있는 2020년 지역 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영희로 아카이브 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지역문화팀 김진남 팀장님께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 도시문화랩2는 서울시 곳곳 지역 10개의 자치구 문화재단과 협업을 해 각 지역에서 본인의 예술활동을 탐색하고 실험하고 싶은 청년 예술인 5분을 공개 모집해 진행을 합니다. 각 자치구 문화재단마다 세부적인 사업 기획 의도와 또 컨셉 그리고 키워드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일정, 내용은 반드시 자치구 문화재단 개별 홈페이지와 홍보 채널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저희 이제 유튜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란과 설명란에도 자치구별 공고문 링크를 기재할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모든 자치구 문화재단에 적용되는 공통 공모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문화랩인에 지원 신청하는 모든 청년 예술인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꼭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원 신청 대상은 서울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 프로젝트 또는 창작 리서치를 진행할 39세 이하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 예술인 및 기획자입니다. 개인과 단체 모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중 한 종으로 단체 증빙을 해야 하며 단체 구성원 중 최대 3인까지만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부적격 조건으로는 첫 번째,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므로 이후에 자세히 소개드리겠지만 5개월간 월별 100만 원의 활동비가 청년 예술인 개인에게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달 50만 원 6개월간 지원을 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단 2021년 청년수당 자격 상실 신고 및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는 본 지원 사업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되 초, 중, 고교, 그리고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는 지원 신청이 안 됩니다. 증빙이 가능한 선내에서 만약 전학기를 이수한 대학 졸업 유예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원생 또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7월경 본 지원 사업의 쌍둥이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시문화랩 아웃 학교 장르 밖에서는 29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 활동 지원
비넥스트, 옛날 이름으로는 이제 구유망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대표 및 선정자 본인은 지원 신청이 아니되며 서울문화재단 리서치 지원사업과 동일한 리서치 혹은 프로젝트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자치구 문화재단에 중복 지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진문화재단과 동작문화재단 등 2곳 이상 도시문화랩인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 운영기간 행정심의에서 자동으로 탈락 처리가 될 예정이니 이 점 꼭 유의해 본 지원 사업은 1개의 자치구 문화재단에만 지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원 사업은 2021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지원 신청 부적격자 공통 안내사항을 저희가 준용을 하는데요. 지원 신청 부적격 내용은 이제 다음의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원 신청 주체 소속 기준,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또는 단체 기타 각 사업별 지원 신청 및 신청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 개인의 항목들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2021년 서울예술지원 1차 혹은 2차 공모 안내 책자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올해는 총 10개의 자치구 문화재단이 함께했습니다. 강북, 관악, 광진, 동대문, 동작,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중구가 함께하였는데요. 기관별로 5명씩 청년예술인을 공개 모집해 총 50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예술인분들께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입니다. 청년 예술인 1인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5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기간마다 살짝 상이는 하지만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규모의 리서치 및 프로젝트 실행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리서치 및 프로젝트 실행비는 월별 활동비와는 다르게 매달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운영기관에서는 이제 또 청년 예술인 분들에게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지역 이해 워크숍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예술인 분들께서 직접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실 수 있고 또한 아이디어 피칭 대회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하실 수 있고 전문 리뷰위원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지역 내 예술인과 네트워킹과 또 협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사항인데요. 해당 부분은 청년 예술인분들이 지원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꼭 지켜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월별 활동 보고서를 이제 매달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월별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이자 서울문화재단에서 향후 선정된 50만의 청년 예술인에게 통합 워크숍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해요. 이럴 때 청년 예술인 분들께서 어떤 니즈가 필요하신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지를 파악하고 저희가 이해해서 보다 더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기획된 서울문화재단 통합 워크숍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마지막 사업 전체 결과 공유회를 포함해 연 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예술인분들은 연 3회 이내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로 운영기간별로 제시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으니 이 점은 기관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 예술인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쯤 사업 설명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예시 혹은 활동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리서치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앞서 말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리서치와 프로젝트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서 실행하는 청년 예술인분들의 새로운 예술적 시도, 또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의 현장에 대한 관심이 발화하고 이 점이 예술 창작의 순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또 예술 창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자치구 문화재단과의 협력, 지역 내 동료 혹은 선후배로 부를 수 있는 예술인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선후배란 용어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그러시다면 건강한 서로 간의 거리감을 바탕으로 느슨한 연대를 맺을 수 있는 부분 또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예술인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든든하게 진입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유사 사업인 2020년 지역 연계형 청년예술활동 015 아카이브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와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PPT에 띄어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015 아카이브 페이지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을 거라 믿는데요. 공모기간은 5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세부 공모 일정은 자치구 문화재단별로 상이하니 꼭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신청 방법 또한 자치구 문화재단별로 상이하지만 저희가 하단 유튜브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운영기관별 공고문 접속 링크를 기재했으니 꼭 확인해 주시며 또한 심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대개 행정심의, 서류심의, 인터뷰 및 토론심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치구 문화재단별로 상이하니 꼭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시문화랩 2인 지역에서 공모 및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난데요. 오늘 안내드린 공모 공통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오른쪽에 있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해당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치구 문화재단 분들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세부 사업에 대한 계획과 어떤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싶은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문화재단 도시문화랩인 담당자 정지연입니다. 저희 강북문화재단은 2017년 출범해 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의 협력과 확장을 위해 매개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공동체 문화와 활발한 시민사회로 동료가 많은 동네입니다. 지난 2해 동안 본 사업을 통해 강북구 지역문화 네트워크가 보다 활기차졌습니다. 앞서 참여한 청년 예술인들이 다음 해 청년 멘토가 되어서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선정된 청년 예술인들 외에 강북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청년 예술인들과도 지역 선배 예술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네트워크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강북구 강북청년집단 LRC는 로컬 레코드 콜렉티브의 약자로 지역 기록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잊혀져가는 것, 기억해야 할 것,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청년 예술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올해 크게 3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 멘토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참여했던 청년 예술인이 올해 청년 멘토가 되어 올해 강북구에서 활동할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부담없이 소통하며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편안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둘째는 지역 읽기 워크숍 시시콜콜 동네 이야기입니다. 지역 내외로 지역 리서치 기반 문화 활동을 하는 멘토와 만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셋째는 프로젝트 진행입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무궁무진한 상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는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LRC 5명의 협업 프로젝트 또는 개인의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방법과 프로젝트 진행 방향은 함께 모여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북 청년집단 LRC 모집은 5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11일 오후 6시까지인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 심의와 인터뷰 심의를 통해 6월 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4일 월요일부터 게시되는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강북 청년집단 LRC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강북문화재단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심성은입니다. 관악문화재단은 19년도 8월에 출범한 기관으로 모두의 예술이 찬란한 문화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예술, 독창적 예술, 따뜻한 문화, 빛나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관악스러운 콘텐츠를 고민하고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악구 전역에 공연장과 전시실 등 15개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예술인과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문화 랩인 관악에서는 주요 키워드로 로컬, 동네, 수집, 기록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언어로 동네를 가치 있게 기록하는 기록 수집가를 찾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상지인 난곡 난양동의 문화 자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연구, 실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동네의 일상을 읽고 기록하는 새로운 발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은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신림역 근처에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 중에 있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술적인 상상과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하실 수 있는 공동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의 공모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며 새로운 예술적인 시도를 꿈꾸는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문화재단 도시문화랩 운영지원사업 담당자 박수곤입니다. 저희 광진구는 뚝섬 유원지부터 어린이 대공원까지 이어지는 능동로를 중심으로 청년예술 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015 사업에서는 나루아트센터 광장을 중심으로 청년예술가들의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인 스퀘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5명의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능동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디든 청년예술가의 예술활동, 작품 개발, 연구조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나침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나침판 프로젝트는 나루 예술로 침투반을 줄임말로 청년예술가 본인만의 예술적 방향과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사업을 의미하고요. 또 개인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서 지역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광진문화재단에서 함께하고픈 청년예술가 분이 계시다면 딱 2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광진구를 이해하고 모두와 함께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2번째, 나는 성실히 본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간과 예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희 광진문화재단에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광진구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과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예술인 그리고 협력 강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서 저희 광진구와 예술로 침투하여서 도전하고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나루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평문화재단 도시문화랩인 사업 담당자 최지영입니다. 은평구에서 진행할 도시문화랩 사업의 이름은 타운 노마드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타운은 지역에서 목격한 정착과 이주, 유입과 이탈 현상을 도시문화적 관점에서 탐구해보는 사업입니다. 먼저 타운이라고 하면 어디를 떠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타운은 어디까지일까요? 또 무엇으로부터 타운을 느끼게 될까요? 이 궁금증으로부터 이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은평구라는 서울의 한 지역과 청년이라는 세대, 예술인이라는 직업에서 교집합을 찾아보니 주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은평구를 바라보는 시선 중 가장 지배적인 것이 재개발과 배드타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은평구는 상업지역이 극히 적고 주거지역과 녹지 및 개발 제한 구역이 각각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는 어떨까요? 2019년 국토부가 조사한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77.4%가 임차 가구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가구의 임차 비율이 38.1%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2년이 다가올 때면 많은 청년들이 전세 자금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기도 하고 또 금액에 맞춰서 사는 동네를 종종 바꾸기도 합니다. 거주지의 변화와 더불어 예술인의 작업 환경의 변화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대 앞 대학로로 상징되던 독립예술의 장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문을 닫거나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생 공간을 찾아 헤매는 게 마치 예술인의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의 작업 공간이 가상 공간으로 많이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공연의 영상화, VR 전시 등이 유일한 대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공간들이 재정난 속에서 운영을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평구, 청년, 예술인 이 세 정체성을 결합하여 노마드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설정했습니다. 노마드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현실과 좀 더 낮은 가격의 공간을 찾아 떠나는 현상이 노마드의 배경이 되며 저는 이것이 도시문화에서 결코 빠지지 않을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타운은 물리적인 형태 또는 심리적인 범의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또한 노마드인 여러분이 잠시 스쳐가는 한때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문화란 정주에 있는 사람들만이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마드처럼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적 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자와 내부자, 낯선 이방인과 동네 사람들처럼 다양한 포지션에서 지역 문화를 해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업타운은 지역을 탐색, 조사, 연구하는 지역이해 워크숍과 이 과정에서 생긴 질문들을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토론해보는 집담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예술 창작 프로젝트로 직접 실행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행에 앞서 파일럿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프리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리뷰는 전문가인 멘토, 동료 예술가 그룹, 지역 주민 일부를 초대해서 시연해보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청년 예술인들에게 지역과 예술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던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헤매고 고민하며 때로는 소득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 온전히 청년 예술인들에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지역과 동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지역 공간과 주변의 이웃, 동료 예술가 간의 연결을 바라는 분, 그리고 새로운 예술 실험으로서 예술 활동을 기대하시는 청년 예술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공모사항은 서울문화재단과 은평문화재단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공준호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지역 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어슬렁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5명의 청년예술가들과 지역 예술 생태계 탐구를 진행하고 그들이 느끼고 감각한 성북의 예술 생태계를 작업화하였습니다. 2019년도의 작업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5명의 예술가들이 협업의 시간을 축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공동의 작업 시간을 통해 지역을 감각할 수 있도록 2020년 어슬렁 동네 예술 기록단은 지역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형 예술 실험을 통해 공동의 결과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는 전시, 공연, 영상 제작, 캐릭터 스토리 창작 등 다양한 방식의 예술 활동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지난 2년이 예술 실험 작업이었다면 올해는 도시와 사회 이슈, 지역 연계 등을 시도하는 도시문화 랩으로 재단과 지역 연구자,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이 감각하는 예술로 일하는 지역 환경을 액션 리서치하는 프로젝트 어슬렁 청년 동네 예술 연구단이 진행됩니다.
어슬렁 청년동네예술연구단은 젊은 예술가들의 관점으로 지역에서 예술로 일하기는 무엇이며 그 환경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기록하는 5개월의 시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자신들의 생기를 꽃피울 수 있는 빈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연결되고 어울릴 수 있는 공유 자원과 공동체 의례가 생겨나도록 하면서 자유롭게 놀면서도 자신과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예술 활동과 공동체성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구의 이야기를 청년 예술가들과 실험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실험은 세대 담론도 거시적 담론도 아닌 실제 지역 현장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청년 예술가들과 만나 그들의 고민과 이를 둘러싼 활동 환경에 대해 액션 리서치 방식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의 방법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를 예술로 기록하고 드러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북학을 연구하는 예술가, 연구자 네트워크 오리랩과의 교류와 협력의 시간도 가지려 합니다. 성북학은 아카데믹한 연구 방식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 연구자들이 협력을 통해 성북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살피는 지역 밀착형 연구입니다. 오리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슬렁 청년동네예술연구단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역 안에서 협력적 시간을 축적하기 위한 워크숍, 슬기로운 성북 거버넌스 탐구 생활이 진행됩니다. 성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간, 예술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활동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주체들과의 즐거운 소통과 연대의 시간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여러분과 어깨동무해줄 멘토 그룹이 도울 것이며 성북문화재단과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구체적인 삶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며 지역에서 동료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하기 좋은 동네를 함께 만들어갈 어슬렁 동네예술연구단의 청년 예술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구문화재단 김진만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기초문화재단인데요. 뮤지컬 전용 극장인 충무아트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 곳입니다. 2019년, 재작년이죠. 그 충무아트센터 운영에서 확장해서 지역문화본부를 신설하고 문화예술 교육, 생활문화, 도심예술과 도심예술 산업 이런 분야로 정책 사업들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도심예술과 도심예술 산업에 있어서는 특히 충무로 일대의 영화 그리고 을지로 일대의 시각예술과 청년예술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8명의 청년들과 함께 문화창업 공간들을 만들고 그중 28명이 창업을 시작한 문화창업 사업을 비롯해서 지난해부터는 100여 명의 젊은 작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미술품 구매 경험을 확산하기 위한 을지 아트 페어나 시각예술 거리예술 축제, 을지 판타지아 같은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의 주무대인 을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대 제조산업의 산실로 불렸던 을지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을지로는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을지로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특히 시각예술 관련한 작업실들, 소규모 갤러리들이 다채롭게 생겨났는데요. 그 이후에 카페나 바들도 많이들 생겨서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공장이나 노포들, 옛 골목들 사이사이에 예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지난해 을지로 4가 철공단지 안에 을지예술센터를 만들고 지역성을 담보한 조사나 연구, 창작과 전시, 축제 같은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과거와 현재, 산업 생태계의 가치나 물성, 재료, 스토리 같은 것들을 반영해 온 작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은 을지로가 갖고 있는 역사와 이야기, 근현대에 대한 노스텔지어,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현상과 예술이 과거와 만나면서 생기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같은 많은 소재와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청년예술단과 지역연계 청년예술활동,
같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만들었던 사업에 있어서는 인현동의 인쇄산업과 방산시장의 문화와 인물, 이야기 등을 전시로 드러내는 창작 작업이나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했고, 그 멤버들 중 일부는 지역에 작업실을 내고 지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공모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주목하는 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미래 서울의 도심 을지로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도심 산업의 미래로서 예술과 과학, 기술의 관계를 설정하고 반영하는 창작들을 그리고 그 전시들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도심 연구에 대한 자료들과 데이터,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요한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들의 교류의 자리를 만들고 실험과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미래의 이미지를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창작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이 아닌 장소의 매력과 과학, 기술과의 결합 지점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 꼭 지원을 해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활동비, 그리고 창작비와 교육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예술 네트워크와 을지예술센터에서의 전시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문화재단의 김동호 주임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명을 동대문 랩 업글 인간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 동대문 문화재단이 이번 사업을 하면서 좀 특징적인 것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대문 문화재단이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청년들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성과 보고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과정 중심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하는 과정들을 더 집중적으로 탐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별 활동비도 지원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자부담 비용을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이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천만 원 이상을 지원했기 때문에요. 다른 자치구보다 더 특별한 문화재단 청년 예술인들의 만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사업 추진 배경은 동대문구를 탐색하고 동대문구를 탐하다입니다. 동대문구는 지역 문화 이론 및 문화 자원 탐색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진단하고요. 전문가와 구성을 통해서 현장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자기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청년 예술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서 인적, 공간적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사업 주제인데요. 저희는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경계 허물기,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는 도시 재해석입니다. 경계 허물기는 도시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만들고 청년 예술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성장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좀 더 지역과 공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고요. 세 번째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도시 문화의 구축을 통해서 더 새로운 동대문구를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정시라든지 풍물시장 등 오래된 감성과 청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감성을 융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진 전략인데요. 저희 동대문구가 도시 이미지로 좀 많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예술인들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잘 될까? 이런 지역 이슈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사업 방향은 좀 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자기 주도형 청년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며 그 다음에 공간과 주민 참여로 청년 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방향을 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해와 탐구를 통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네트워크를 더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인데요.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참여자 공모와 전문가 구성을 통해서 처음에 실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 이해 워크숍을 총 5회 정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1회는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론적인 강의와 4회는 탐사를 통해서 현장에 저희 동대문구가 4개의 생활 권역이 있는데요. 그런 생활 권역을 다 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5회 지역 이해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멘토링은요, 총 6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현장에 통한 그 경험들이 실제로 청년 예술인들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들을 비평하고 멘토링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공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프로젝트 실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과 공유회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구축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체계인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협력 지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은 도시 문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역 리서치 콘텐츠들을 또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 해야 할 예정이고요. 또 협력 증진을 통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멘토들이 지금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런 멘토들의 구성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예술인들은 지역 기반을 창작 활동을 통해서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 활동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작문화재단 심지연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지난 2년간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적 시도와 성장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9년도에는 스쿼트, 재미가 혁신의 시작이다 라는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그중 하나인 시장극장 프로젝트는 동작구에 위치한 영도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살려 관객이 선택적으로 상점과 빈 공간을 돌아다니며 관람하는 이머시브 시어터를 진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형성된 기억과 지역의 기록을 예술로 확장한 회고, 확장된 기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한조선족 동포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낭독과 사운드 아카이브 전시로 진행하였으며 재개발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노량진 이발소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인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발소 할아버지에게 자수 액자를 선물하는 미술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작구 명소들의 특징과 의미를 무용으로 형성화한 플로우 동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 여러분, 사당동은 여러분에게 어떤 장소인가요? 아마 여러 기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당동에는 다양한 도시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당은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예술인 작업실과 연습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시장과 먹자 골목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키워드는 사당의 특성인 유동성, 무경계성, 혼잡성입니다. 동작 도시문화랩 게이트 10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모이는 사당역 10번 출구를 모티브로 사당동 예술 생태계를 청년 예술인들의 시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당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느낌과 이미지, 사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당신의 예술로 게이트 10에서 펼쳐주세요. 그렇다면 본 사업에 선정된 청년 예술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작 도시문화랩은 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인 분들의 자주성과 창작 과정을 존중합니다. 이를 위해 동작 도시문화랩에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 여러분의 예술 활동이 지역 생태계에 융합되는 과정을 지원하고 소재 발견부터 창작, 결과물 공유까지 지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 예술인 5분이 서로 예술 창작 활동과 사당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도록 월별 간담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청년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예산과 홍보 등의 행정사항은 동작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 등이 도울 것입니다. 거친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예술 프로젝트, 사당의 연습실, 작업실과 연계한 예술 워크숍, 사당 지역 현상을 예술적으로 드러내는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공모 시 동작문화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작 도시문화랩 게이트 10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문화랩 단단한 업그레이드감 버전2로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할 양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신수연입니다. 2019년에 출범한 양천문화재단은 2020년 지역 연계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청년문화기획학교 등으로 청년예술인들과 교감해 왔습니다. 올해는 도시문화랩을 통해 단단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청년예술인들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양천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 2명이 팀을 이뤄 문학, 시각미술, 영상, 음악의 4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사라지는 것, 기업,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획도시인 양천은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0년 넘은 건물과 골목길에 먼지처럼 쌓인 차들을 볼 때면 개발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편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밀려나 사라지는 것에서 우리는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도시에서 밀려나는 것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이렇듯 편리 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의 의미를 찾고 기억하는 고민을 함께 나눌 청년 예술인을 기다립니다. 양천문화재단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지역의 워크숍, 크라우드 펀딩 교육,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어깨동무 네트워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될 때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단단하게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만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양천문화재단의 단단한 업그레이드간 버전2에 청년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채로운 도시 영등포에서 표상하는 시선과 이야기라는 부제로 도시문화랩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채로운 도시 영등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등포는 한강변 연안마을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근대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와 도시가 압축적으로 발전한 이런 일련의 흐름을 조응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영등포는 굉장히 다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생활권역별 특색이 뚜렷하고 다채로운 동시에 생활권역과 도시 구성원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흔치 않게 도심 기계금속 공장지대가 존재하고 물레예술창작촌이 이루고 있으나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을 거듭하면서 복합기능 도시로 작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 발달 과정에서 생긴
성매매 직결지, 쪽방촌 등 발전의 흐름에 속하지 못하여 외곽화된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을 중심으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독특한 도시 문화를 품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혐오와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등포는 켜켜이 쌓인 시간만큼 다채로운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런 도시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청년 예술인이 왜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바라보고 함께 해야 하는지 자문했습니다. 예술인들이 존재를 탐구하고 심상을 직시하고 이를 표상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인 단위뿐만 아니라 도시 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다채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상하는 이 경험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향에 동의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경청하고 바라보고 실험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도시의 이야기, 더 나아가 도시 속 외곽화된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경청을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도시 구성원과의 협력 그리고 도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기초로 선정된 5명의 청년 예술인은 각자 선정한 도시 키워드에 따라 가변적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도시 구성원과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서로 인터뷰, 자문, 그룹을 결성하는 시간은 성장 지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도시 키워드를 확정해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적정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도시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는 그룹을 결성하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단과 함께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모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속 이야기 중 외곽화된 존재 중에서 여성 그리고 소공인은 지정 키워드이며 이 외의 키워드는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선택할 수 있고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선정 인원은 5명이고 기획 전담 혹은 기획과 예술 프로젝트를 병행할 인원 2명과 예술 프로젝트를 전담할 인원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획과 아트웍의 조화를 통해서 어떤 실험들이 일어나고 그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청년들이 도시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도시 영등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견디면서 함께 성장할 우리 청년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